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 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그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한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항상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전력 자회사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 생산된 전기를 사다가 민간 산업에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전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연말에 나왔던 한전의 기업 설명 내용을 좀 가져와 왔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력 이제 판매입니다. 전력 판매는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전기 사용량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 54% 정도,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 23%, 주택용 전기가 15%를 차지했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2019년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판매량이 좀 줄었다. 크게 티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력 구입량이거든요. 전력 구입량인데, 이것도 2019년도에 비해서는 잘 보면은 석탄은 40%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36%를 차지했기 때문에 석탄의 비중이 좀 줄었고, 반면에 원자력 비중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LNG의 비중도 2019년 대비해서 좀 올라갔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2019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석탄에서는 줄었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퓨어 코스트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두바이유를 사오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유가가 2019년도에는 64불이었어요. 64불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8.4불 정도, 3분기 4분기 이 정도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 한전이. 그래서 2020년도에 흑자를 기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절감이 있었고, 호주 탄가, 무연탄 가격입니다. 연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훨씬 더 이제 쌌죠. 그리고 인니의 탄가도 역시나 50불에 2019년도에는 50불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37불 정도로 확실히 원재료 비용이 싸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크게 좀 할 수 있었다. 원가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S&P는 이제 개통한계 가격이라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을 사오는 가격인데요. 그것도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가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 상당히 좀 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환율. 항상 이제 3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한전의 이익을 결정짓는 3요소, 환율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전기 가격이죠. 전기값. 이 세 가지 정도가 한전의 이익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환율도 하락을 했고 원재료도 하락을 했고 전기값은 그대로였고, 그러면서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전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오면 이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돼서 2021년부터 이제 작용이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뭐 연료비, 기후 환경 비용, 뭐 기타 비용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따로 고지서나 이런 걸로 나온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는 기후 환경 요금이 분리돼서 고지가 된다. 뭐 탄소 배출권이나 뭐 RPS나 석탄 발전 뭐 감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요금이 분리돼서 또 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분리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2021년이면 이제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이 분리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주택용 요금 체계가 또 개편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택용 그 요금 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할인 제도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각종 이제 할인 제도가 있는데 이게 2022년 7월까지 다 폐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 폐지를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4천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ESS, 대용량 저장 장치 ESS의 요금 할인도 축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절감되는 비용은 약 한 3천억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이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 뭐 이런 주택용 요금 체계에서 그동안 할인해줬던 이런 부분들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뭐 한전의 주가의 위치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싼 가격이었다. 2만 원대나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쌌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요한 건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는요.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서야 좀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설 수 있었고, 그 속도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한 3만 원대를 정점으로 해서는 다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단기 숨고르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최근에 조정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환경 비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또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전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장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배당은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는 1,000원에서 적게는 1,000원에서 뭐 많게는 1,400원 정도까지 주당 배당금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1,000원에서 1,400원 정도의 배당을 준다면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런 이제 평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지금 출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워낙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11선의 흐름들 이탈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좀 올라갔는데 오늘 다시 11선이 위탈되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뭐 리스크 관리나 뭔가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배당도 앞으로 꾸준히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런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연료비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편차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배당도 좀 받으시면서 꾸준히 뭐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과정이 복잡하고 길 수는 있어도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앞으로 한전이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부분들은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꾸준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는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